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관련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설 연휴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5만 100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 5일부터 8거래 연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당국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직후에는 외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0일이었죠.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4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한 달 만에 4만 9천 달러를 올라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5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는데요. 네. 현물 승인 직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그런 매도세가 줄어들었고 이 ETF를 통한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ETF 출시 이후에 총 28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평균 한 900개 정도 신규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데 네. ETF가 지난 9일 하루에만 총 12,00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어요. 이렇게 신규 비트코인 생성 속도를 크게 앞지르는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이 다른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호재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연휴 기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증시가 크게 호조를 보인 것도 좋은 뉴스가 됐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이 통화 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떤 비트코인과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구매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진 거군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5만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지던 가상자산의 겨울, 즉 크립토 윈터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21년 연말까지만 해도 5만 달러를 기록하다가 2022년 들어서 16,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 사태하고 그 당시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을 했었는데 그런 악재를 딛고 넘어서서 이제 다시 5만 달러 시대가 됐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계속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자산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차트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 48,600달러를 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보다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저항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네. 현재 비트코인이 그 저항선을 지금처럼 계속 상회를 한다면 앞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차트 분석가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가상자산 시장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굴욕, 서학개미 미 주식의 보관액 2위, 엔비디아의 뺏겨. 이 애플이 계속되는 악재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그 주식 평가액 순위에서 애플이 2위 자리를 엔비디아에 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순위에서 애플이 이제 미끄러진 건데요. 네. 대신에 AI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는 엔비디아가 애플 자리를 이제 뺏었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종목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가장 큰 종목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네. 평가액은 104억 8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테슬라에 이은 2위 자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61억 6천만 달러로 2위 자리에 올라섰고 그리고 애플이 47억 4천만 달러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4위와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이름을 올렸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3년 넘게 2위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2위, 3위 간의 순위 변동은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애플이 이제 부동의 2위였다는 건데 이번에 3위로 이제 갑자기 밀려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애플 자체가 부진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네. 또 엔비디아 자체가 약진한 것도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었는데요. 네. 우선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 애플 주식을 1억 8천만 달러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2,400억 원어치인데요. 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1억 40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1,4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애플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2%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좀 애플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네. 우선 애플워치 최신 모델과 관련해서 미국 의료 기술 기업과 분쟁이 붙었는데 특허 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좀 패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그 아이폰의 중국 판매에도 부진했는데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가격 할인까지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 데다가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좀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이제 강등하기 시작했고 그게 주가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애플은 지난달에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잠시나마 좀 뺏기는 그런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애플의 주가가 현재 고평가돼 있다며 그 7대 대형 기술주 종목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에서 뭐 테슬라, 메타와 함께 애플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애플이 그동안 부진한 사이에 이 엔비디아 주가는 크게 급등했나 봅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최근 뉴욕 증시의 강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네네. 지난 새벽에는 장중 한때지만 아마존의 시총 4위 자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 시장은 최근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쟁사도 AI 칩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시장 지배력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올해에도 AI 대장주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관련 소식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진격의 K방산 올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향해 젠걸음. 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형 방위 산업, 그러니까 K방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 들어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굵직한 해외 계약들을 따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먼저 K방산 수출 실적 작년에 어땠습니까? 네, 국방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은 약 14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작년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고 또 재작년 실적인 173억 달러보다도 줄었는데요. 네. 다만 질적으로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산 수출 대상국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를 비롯해서 4개 나라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총 12개 나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수출하는 이 무기 체계의 종류도 6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4%로 9위에 기록이 됐는데요. 예. 같은 기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는 40%의 미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16%, 프랑스가 11%로 상위 3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4위인 중국부터 8위인 스페인까지는 점유율 격차가 3%포인트 내외로 좀 굉장히 좀 촘촘한 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9위인 한국이 이제 치고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좀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 어디가 있었죠? 네, 지난 6일이었죠. LIG 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국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천궁2의 수출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천궁2의 사우디 수출 소식은 이미 작년부터 업계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 계약 규모가 업계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주요 방산 업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주 잔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한국 기업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 회사도 올해 어떤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네. 주 외신들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2년간 수주 잔량이 무려 6배 이상이 좀 늘어나면서 그 증가율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폴란드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에 대한 2차 실행 계약 체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와는 자주포 추가 도입 사업 협상에 나섰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수출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외에도 중동 국가와 무기 수출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죠. 카이가 중동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좀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카이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그리고 경공격기 FA-50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지난해 이미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는 현재 이집트와 FA-50 수출 물량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과 미국의 공군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재작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1차 계약분 180대에 이어서 현재는 820대의 잔여 계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같은 곳에서도 K2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K방산 수출기를 더 활짝 열기 위해 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수출 금융에 대한 지원 체계가 얼른 개선되어야 어떤 수출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를 위한 수출입 운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뜻을 모아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